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3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자유낙하 운동의 정확한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자유낙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체가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중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두 공의 자유낙하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체고요. 왼쪽 공은 2kg, 오른쪽 공은 1kg입니다. 이 두 공이 같은 높이에 있다가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공의 물체가 다른데 지금 보시면 1초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리고 바닥면에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질량이 다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두 물체는 바닥면에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지구 중력밖에 없는 것이죠. 괄호 2번으로 갑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물체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질량에다가 9.8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은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다. 자, 요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그 뉴턴의 힘의 법칙 중에서 F는 m 곱하기 a,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F는 힘을 뜻하고요. m은 mass, 질량을 뜻합니다. a는 가속도를 뜻하는데,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뜻해요. 자유낙하 운동일 경우 이 A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인데 그 값이 바로 9.8입니다. 따라서 F는 ma에서 A는 9.8이니까 중력의 크기, F 중력의 크기는 m 질량 곱하기 9.8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가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kg인 첫 번째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죠. 중력의 크기 계산해 봅시다. F는 m 곱하기 9.8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m이 몇 킬로그램이다? 2kg이다. 거기에다가 9.8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19.6이 나옵니다. 따라서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9.6 뉴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물체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kg짜리 물체에 역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중력의 크기는 F는 m 곱하기 9.8이라는 공식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m 값은 몇 킬로그램?
1kg 물체의 질량이니까요. 곱하기 9.8 하면 얼마가 나오냐? 9.8이 나옵니다. 따라서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하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뭐에 따라?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3번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일정하게 증가하냐면 1초에 속력이 9.8m/s씩 빨라집니다. 증가합니다. 이 속력의 증가량은 질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니까 속력이 0이죠. 1초가 지난 뒤에 이 두 물체 모두 속력은 9.8m/s입니다. 2초가 됐을 때 두 물체의 속력은 1초 때 속력보다 9.8이 증가한 19.6m/s입니다. 이런 식으로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값은 일정합니다. 얼마나 일정하냐?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라는 사실은 일정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다 하더라도 바닥면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설명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볼링공이랑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볼링공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측은 우리가 실제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서 낙하를 시키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볼링공이 빨리 지면에 도달하게 되고요. 깃털이 늦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공기 저항이 때문입니다. 깃털에 공기 저항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볼링공에는 공기 저항이 좀 작게 작용하는 거죠. 깃털의 경우에는 자, 여기 깃털이 있습니다. 이 깃털의 경우에는 중력은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그런데 이 깃털은 표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 공기 저항은 중력의 반대 방향입니다. 공기 저항. 따라서 중력대로 아래로 떨어질 수 없고요. 공기 저항 때문에 요 두 힘의 합력에 의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깃털이 늦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실험을 진공 상태를 설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잖아요. 공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없죠. 그러면 볼링공과 깃털처럼 질량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경우다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볼링공과 깃털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한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 물체 질량에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증가하냐?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볼링공도 1초에 9.8m/s씩 증가하고요. 깃털도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과 깃털은 동시에 지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두 번째는 속력 시간 그래프. 우리는 속력 시간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네요. 두 축의 교차점인 원점에 숫자 0을 적어주시고요. X축 제목은 시간. 자, 이번에는 숫자를 직접 쓸 거니까요. 시간에다가 옆에 괄호 열고 단위를 써줍니다. 세크.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한 3초까지만 일정하게 써줘 봅시다. 1, 2, 3. 참고로 여러분, 그 축에다가 숫자를 쓸 경우에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숫자는 해석이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래프가 돼요. 반드시 숫자를 쓸 때는 축의 제목 옆에 괄호 열고 단위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Y축에다가 속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속력의 단위 m/s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공중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0초일 때 0m/s겠죠. 그래서 0.0 원점에다가 점을 찍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그랬냐면 9.8m/s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초가 됐을 때, 여기 1초가 됐을 때 속력값은 얼마냐면 9.8m/s가 되어야 합니다.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9.8m/s다. 여기다가 점. 그렇다면 2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여전히 9.8일까요? 아닙니다. 1초일 때 속력으로부터 9.8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2초일 때 속력은 19.6이 되죠. 이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2초일 때 속력은 19.6m/s입니다. 이 속력은 깃털이건 볼링공이건 무관하게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3초일 때는 2초일 때보다 9.8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 29.6이 됩니다. 3초일 때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29.6m/s. 자, 이 4개의 점을 연결을 하면 이러한 직선형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빈칸을 채워보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1초마다 속력이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와 같다
라고 설명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밑면의 넓이를 계산해서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0초에서 1초 사이의 그래프 밑면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X축은 1, Y축은 9.8,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9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동 거리를 뜻하니까 4.9m를 뜻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9m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지 한번 색깔을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초부터 2초까지 자, 요 그래프 밑면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X축은 2, Y축은 19.6. 그러면 19.6 곱하기 2 곱하기 2 다시 쓰겠습니다. 19.6 곱하기 2 곱하기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9.6이 나옵니다. 지금 민트색으로 칠한 밑면의 넓이는 19.6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정지해 있던 상태로부터 2초가 지난 시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19.6m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0초부터 3초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그래프 밑면이라 함은 요만큼을 뜻하고요.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X축은 3, Y축은 29.6,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시면 됩니다. 29.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냐면 44.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44.1m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왼쪽에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의 교차점 원점에다가 0 표시하시고요. X축은 시간, 단위는 세크. Y축은 이동 거리, 단위는 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X축의 일정한 간격으로 1초, 2초, 3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0초부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라 그랬냐면 4.9라고 했어요. 4.9m. 그러면 1초일 때 4.9m를 이동했다 표시.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면 19.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6은 한 4.9가 여기면 4.9, 10, 15, 19.6은 한 요쯤에 표시해야 되겠네요. 19.6.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9.6m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잘 추측을 해보세요. 아, 우리가 0초일 때 이동거리가 0이었다. 0인 지점에서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원점에다 점 찍어주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 다음에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얼마였죠? 44.1이었습니다. 44.1은 자, 여기가 대략 20이니까 요만큼의 2배에 해당하는 아마도 요 위치쯤이 44.1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44.1m. 요렇게 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가 점점 이동 거리가 멀어지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훨씬 멀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색깔을 바꿔서, 자, 요 1초일 때 점의 기울기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쯤입니다. 2초일 때 기울기는 가팔라졌네요. 3초일 때 기울기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진다. 이게 표준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진다 보다는 급해진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참고로 곡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속력입니다. 1초 때 속력, 2초 때 속력, 3초 때 속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것은 속력이 빨라진다.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것은 속력이 빨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속력이 얼만큼씩 빨라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래프까지 해석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